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어떤 여성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남성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20여 년 가까이 혼자 지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한 남성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었대요. 그런데 남녀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성이 원하는 게 있더랍니다. 뭐였냐 하면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뻔할 뻔짜, 네, 함께 지내고 싶다, 합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잠자리를 원하더랍니다. 그런데 남성이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은 머릿속으로 온갖 것들이 막 스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남성의 따뜻한 눈빛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그 남자의 따뜻한 마음씀이 너무 좋았는데, 혹시 잠자리를 하고 나서 본인이 조금 서로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또 남성이 잠자리 이후에 본인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까지 마구마구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잠자리, 관계, 요거를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마치 사춘기 소녀가 된 듯이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막 거리면서요, 막 숨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덜커덕 하고 멎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마구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거쳐야 될 과정이구나, 어쩔 수 없이 성인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만 안 되겠지, 한 번쯤은 관계를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혼자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적어가면서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여인이 남자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오늘 제가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네 TV를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남성과 단계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잠자리까지 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성의 사례를 참고 삼아서 우리 여성분들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또 남성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좋은 인연을 만나시면은요, 여성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의 마음부터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그야말로 몇십 년 만에 잠자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마음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랍니다. 그 순간 좋고 나쁘고 이것보다 쿵 하고요,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부끄러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까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요,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다잡았대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애기도 낳아본 사람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라는 그런 배짱 좋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또 막 떨리면서 그래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함께 더 좋은 관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가다듬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막 떨리고 설레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잦아들면서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요, 건강 체크를 위해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건조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또 폐경 이후에 본인의 그곳이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염려도 됐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부인과 가서 체크를 해본 결과 그곳이 많이 건조해져 있다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그 소중한 그곳을 치료하면 그 건조함이 많이 사라지고 관계할 때도 훨씬 부드럽고 좋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까 해보시다라고 권유를 해서요. 뭐 알았다 그러면서 그것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런 체크도 하면서 또 선생님이 보습제 뭐 이런 것도 추천해 주고요. 관계를 갖기 며칠 전부터 보습제로 여성의 소중한 그곳을 잘 관리하면 관계를 갖는 그날 많이 촉촉해질 수 있고 더더군다나 질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받았으니까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용기를 복두도 줬다라고 합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요.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용기도 많이 얻고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몸에 있는 민감도를 미리 좀 익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너무 작아져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됐고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으면 또 어떡하지? 뭐 또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요. 본인의 몸을 본인 스스로 정기 점검을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자기 위로 비슷한 것을 혼자서 며칠 전부터 조금씩 쑥스럽지만 혼자서 한번 해봤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해봤냐 하면은요, 이런 데를 이렇게 좀 만져보면서 어디가 좋을까라는 그 민감도를 느껴보기도 했고요.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손톱도 짧게 자르고 난 다음에요, 윤활제 몇 방울 톡톡톡 떨어뜨려서요, 그것이 과연 그대로 잘 있을까? 물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는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한마디 정도의 손가락을 살짝 밀어 넣어 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터치해 가면서 어떤 본인의 느낌을 자꾸 느껴보면서 몸이 뻣뻣해지지 않고 유연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몸의 민감도를 터치해 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와, 20여 년 정도 혼자 지냈던 분이 별걸 다 알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하구나,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호흡과 긴장 관리를 며칠 전부터 차분히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갖는 순간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해서 온몸이 뻣뻣하게 딱 굳어진 나머지 혹시 꼴이 나는 그 순간 확 쪼여져 가지고요, 본인이 너무 아파지고 또 상대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몸을 릴렉스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좋은 게 호흡 연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자꾸 아래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연습과 동시에 골반 근육, 요 골반 부분에 그쪽으로요, 힘을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20여 년 정도를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데 완전히 고수시구나 라고 놀랬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평상시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분은 관계를 갖기 전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다 실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요, 평상시 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로도 호흡을 수시로 연습하면 정말 웬만한 진통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호흡 연습이거든요.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 아주 깊게 후 하고 내뱉으면서 이 호흡을 아래로 쭉 던져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 골반저 근육 같은 거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호흡을 통해서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힘을 쫙 풀어주면서 아랫도리에 그곳을 쫙쫙 조였다 풀었다 하면 훨씬 잠자리 나누는 그 순간도 쾌감을 많이 더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 연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호흡 연습도 함께 동반해서 연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현명하게 그지없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했던 일 중에 정말 아주 본인이 돈 투자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뭐 혼자 사니까 대충 속옷 같은 건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거나 되는 대로 아이들이 입다 만 것도 입고 그저 오래돼갖고 늘어난 것도 그냥 입고 그야말로 아줌마 팬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완전 면으로 된 뭐 이렇게 뭐 허연색 이런 거 그런 거만 입었었지 예쁜 속옷을 사본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백화점에 가서 진짜 비싼 세트로 된 속옷을 샀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몸은 이미 조금 나이가 들어서 울퉁불퉁 하더라도 기왕이면 속옷 정도는 예의를 갖춰서 예쁜 거를 입고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요, 백화점에서 파는 여성들의 속옷 아주 간단한 브레이즈어나 뭐 팬티 요 정도도 너무너무 비싸가지고요, 입이 쫙 벌어졌답니다. 그렇지만 과감히 큰 돈 투자해서 준비해서 입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산 지 오래된 여성이 새로운 남성과 사랑을 싹트고 그러면서 잠자리를 하기 전 이러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그 다음은 관계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 관계 어떻게 했나? 결론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로 가고 있나? 요 말씀, 그리고 첫날 밤에 어찌 됐었나? 라는 말씀까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차근차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이 몇십 년을 혼자 살면서 남자와는 같이 지낸 적이 없었던 여성이 새롭게 남성을 사귀게 되면서 잠자리를 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준비들을 했었습니다 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의 후속편, 그래서 그 남성과 첫날 밤을 치르고 난 이후에 첫날 밤은 어땠고 그 후는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이요,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랬더랍니다. 머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저 몸이 하나하나 그 남성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걸 느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0여 년 혼자 살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여자로서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살았지만 왜 내가 이 남성을 이제야 만났을까라는 그런 후회감도 들고요. 오히려 더 빠르게 만나지 못했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감까지 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여성에게서 제가 전해 들었던 이야기, 첫날 밤은 어떻게 치루어졌고 또 두 사람은 첫날 밤 이후에 어떤 관계로 되었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로서의 본인의 몸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본인이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늘 했었답니다. 이제는 나는 여자로서의 몸은 다 끝났을 거야. 그리고 뭐 이미 내가 이 나이에 뭘 남자를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요, 여자로서의 본인의 몸을 남성에게 보여준 적은 20여 년 전을 끝으로 한 번도 남성과 함께 꿍짝꿍짝 하는 이런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긴장도 되더랍니다. 그리고 늘 평상시에 뭐 짜릿한 느낌이나 잠자리에 뭐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나 얘기지 이제 내 나이에 뭘 하면서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본인을 다잡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었대요. 그런데요, 막상 불을 다 끄고 두 사람이 착 옆에 달라붙어 누워 있을 때 그 순간 상대방의 숨소리가 막 본인의 귓전으로 들려오고 본인의 숨소리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 와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숨소리가 점점점 커다랗게 본인의 귓전으로 성큼 달려오고 그 숨소리가 들려올수록 이상하게요, 긴장하고 또 부끄러워했고 이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요, 온몸의 긴장이 쫙 풀리면서 상대방이 손길이 가는 대로 상대방의 숨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본인의 몸을 온전히
남성에게 맡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첫날 밤의 그 순간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첫날 밤의 그 순간 통제가 안 되었던 순간순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면서 완전히 마치 통나무처럼 본인의 몸이 굳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그 남성의 손놀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남성의 몸동작에 의해서 본인의 감각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고 있더랍니다. 게다가요, 바짝 긴장돼 있던 본인의 그 마음과 몸도요, 서서히 풀어지고 부끄러움도 조금씩 슬며시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면서 본인이 이렇게 멈칫멈칫거리고 가만히만 있었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이 남성은 나에게 어떤 거를 해줄까,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다음 순간이 은근히 기대되어지고요. 또 기다리는 본인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속으로, 와,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완전히 내 몸을 다 내맡기고 풀어헤칠 수가 있나 싶으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하나하나 이 머릿속 끝서부터 발끝까지 차분히 다가오면서 애무를 끈적거리면서 열심히 해주더랍니다. 근데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더니요, 목덜미로 손짓을 내밀고, 그리고 입술을 향해서 많이 더듬어주고 가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단계로 차분히 넘어가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 본인이 움찔거리면서 몸이 베베 틀리기 시작하더니요, 어느 순간인가 본인의 아랫도리에 그곳은요, 몽글몽글 촉촉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흠뻑 젖어지는 본인의 몸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꼴이 나는 그 순간에도요, 별 어려움 없이 남성이나 본인이나 함께 정말 그야말로 극락이 이곳인가, 홍콩이 여긴가, 천당이 바로 이곳인가 하는 그 느낌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요,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그 다음에 감동과 뭐 이러한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정말 어떤 책에선가 언젠가 봤던 여자가 너무 좋으면 눈물을 흘리더라 라는 글귀가 생각나는데, 본인이 금방 그냥 눈으로도 눈물도 나오고요, 아래로도 물이 줄줄 흘러지면서 그야말로 극락세계를 맛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는 본인의 그런 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나도 여자였구나. 내가 여자였던 거를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랍니다. 본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요, 남성이 손과 입술로 닦아주면서 사랑한다 라는 언어와 동시에 평생 옆에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속삭여주고, 그 위에 달콤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구마구 쏟아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본인의 몸은 점점 더 붕붕 그야말로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갔는 첫날 밤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환희에 찰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는 말을 강조 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첫날 밤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았어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한 의사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밤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좋았어 라는 그 말 표현 한마디로는요, 그야말로 약하디 짝이 없는 아주 단순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쾌락이 아니고요, 잠자리의 그 순간 둘이 나누었던 여러 가지 몸동작이나 언어들은요, 본인을 정말 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다시 한번 통나무처럼 뻣뻣했던 본인의 감각들을 모두 되살려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는 자주 잠자리를 갖게 됐고요, 잠자리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 하루하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날 이후로는 생전 거울도 자주 안 보고 멋부리는 거에는 약간 멀리 했었는데, 거울 보는 느낌이 달라지고요, 거울을 바라보는 횟수도 많아지고 종종 백화점을 찾으면서 옷도 구입하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았어 라는 단어가 얼마나 약한 단어인 줄을 그날 이후로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혼인신고보다 더 중요한 건 둘이 함께 하는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밤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둘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같이 밤을 지내는 날이 더욱 많아졌답니다. 그러면서 각자 집으로 헤어져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져서요. 결국은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혼인신고 같은 거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둘이 그냥 함께 살림을 합치면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둘이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었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함께 누워서 손을 잡고 혹은 사랑을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 수 있고, 자다가 불현듯 눈을 딱 떴을 때 옆에서 여전히 함께 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가슴이 뿌듯해지고, 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너무 부자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문득문득 자꾸만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별 반찬 없이 김치 한 가지 놓고 밥해서 먹더라도 그 밥맛이 그렇게 꿀맛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느낌을 정말 몇십 년 만에 느껴본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지금 거의 70대 초반쯤 되셨을 텐데요. 70대에도 본인이 관리만 잘하고 건강만 유지된다면 잠자리에서 그야말로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것이 촉촉해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나이에 상관 있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는 노래가 그렇게 큰 히트를 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은 나이에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몇 살이 됐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망이라는 것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 이 나이에 라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그런 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누군가 계시나 잘 찾아보시고, 또 뭐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도 해보시면서 새롭게 사랑을 찾아보시다 라는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가 더 생각이 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가장 뜨겁게 삶을 멋지게 의미 있게 살아냈었던 날이 얼마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하면은요, 바로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요 잠자리에서 나누는 욕,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대놓고 막 뭐라고 말하기 쑥스럽고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 잠자리에서 나누는 이 성욕, 이것만큼은요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욕구 중에 아주 커다란 욕구이기도 하면서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유교적인 전통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나는 욕구가 생겼어, 나는 지금 하고 싶어, 이런 말을 대놓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본인의 그런 마음적인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참다 보니 여성들은,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서 나이가 있는 여성들은 그런 욕구 같은 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저 성적인 욕구는 남성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요, 여성들이 오늘은 정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입으로 콕콕 찍어서 말은 못하고 우회적으로 은근슬쩍 자기 몸 어딘가를 앞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몸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노출시키면서 본인이 오늘은 나는 욕구가 일어나고 있어, 하고 싶어 라는 것을 표현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더라도 그 느낌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지만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와 똑같이 성적인 욕구 갖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남성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 중에 어디를 노출시키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그 갱년기 이후에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여성들이 남성화 되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화 되어 가서 드라마 보다가 앉아갖고 남자가 질질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데요. 여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이 몸에서 막 분비되는 날, 유난히 어떤 날은 좀 많이 분비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조금 남성화돼서 조금 괄괄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욕구도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많이 생기곤 하는데,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날 때, 그럴 때마다 꼭꼭 집어서 하고 싶다, 하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서요,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을 짙게 한다던가 아니면 립스틱 색깔을 좀 더 다른 날하고 다르게 아주 선명한 그런 색깔을 바르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평상시에 조금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하지요. 또는요, 아주 쫙 달라붙는 원피스 같은 거를 입으면서 이 가슴골이 드러내 보이는 깊이 파인 그런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이 뭔가 하지 않던 것들, 달리 뭔가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라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옷을 오늘따라 유난스럽게 입었어? 화장이 왜 그래? 라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오늘 좀 달라졌네. 더 세련되고 예쁘네. 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밤 한번 해야 되겠는걸? 이라고 은근한 말투로 전해 주시는 그런 매력 있는 멋진 남성들이 되셨으면 여성들이 훨씬 더 훈훈한 느낌이 들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성들이 이렇게요,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욕구가 솟구칠 때 하고 싶어 라는 말 대신 우회적으로 다른 행동들을 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욕구가 막 솟구칠 땐 평소와 다르게 화장이 진해지거나 조금 더 야하고 또 야시시하면서 가슴이 드러나거나 몸매가 확 드러나는 그런 옷들을 잘 입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여성들이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생길 때는요, 여기 목 주변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긴 여성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요 목 주변을 노출시키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 목 주변은요, 아주 큰 혈관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하고 또 이 급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왜 TV 같은 곳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큰 사자 같은 게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동물들을 잡을 때 덥석 뭐 다리를 물거나 아니면 다리를 물거나 뒷다리를 물거나 몸 어디를 물기보다 목을 갖다가 콱 입으로 물어 뜯잖아요. 근데 요런 게 바로 이거 급소라는 증명을 말해줄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동물들이 목을 콱 물어버리는 거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급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요, 목 주변은 아주 중요하고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인다는 거는요, 상대에 대해서 성적인 무장 해제를 모두 풀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뒤로 샥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살짝 여기를 좀 이렇게 풀어헤친다거나 그러면서 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남성의 접근을 완전히 허락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소통 전문가 토니아 라이먼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요, 여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자꾸만 뒤로 넘기고 목선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반해 있고 마음이 설레고 이러한 것들을 숨길 수 없을 때 그런 행동들을 자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의 매력적인 거를 뽐내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여름에 날씨가 덥거나 이럴 때도 머리를 뒤로 넘길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본인이 좋아하는 남성 앞에서 뭔가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또는요, 뭔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런 행동을 자주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요, 여성이 남성 앞에서 몸을 이렇게 베베 꼬거나 본인의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는 거는 가슴이 마구 설레거나 뭔가 좀 긴장하고 또 상대방이 너무 좋은데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인이 뭔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자꾸 몸을 이렇게 비비 꼬거나 머리카락을 좀 만지고 머리를 자꾸 뒤로 넘기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나? 뭔가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센스 있는 남성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허락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개인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기만의 그 개인 공간은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보통 한 45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그 거리가 유지되지 않고 그 안으로 사람이 침범해 들어올 때는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조금 불편하고 아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 선을 유지하는 거, 요거를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것을 처음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요,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구나 이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성적인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느끼고 조금 느낌이 다른 사람한테는요, 이 거리가 무너지길 바라고 더 가깝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또 일반적인 사람과는요, 보통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할 때, 요럴 때 편안하게 느끼는데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성적인 거를 허락하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밥을 먹을 때도 가깝게 서로 마주보고 더 이 거리가 가까워지길 원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멀찌감치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의자를 당겨서 바짝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더 가깝게 가는 걸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거리를 유지하는 거, 요거를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싶고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과는 가깝게 거리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서로 옆에 좀 치고 아니면 손을 좀 만지고 더 가깝게 부딪히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욕구가 막 생기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는요, 남성과의 그 거리 유지를 밀접하게 아주 가까운 거리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여성들이 욕구가 생겼을 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여성들이 남성과 관계를 나누고 싶을 때 말로는 콕콕 집어서 표현할 수 없지만 대신에 본인의 몸으로 남성에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땐 이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오기네TV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